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006년 이후 최고.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팩트부터 먼저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 전국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2006년이 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죠? 2002년부터 맞죠? 2002년 말에 선거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3, 4, 5, 6, 7. 예. 2006년도에 상승률이 엄청났는데 올해가 그 이후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올해 전국 아파트 값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1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전국 평균이 지금 16.3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잘 안 보시는데 좀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재밌는 표인데 이게 올해 이제 총 결산하면서 나온 표거든요. 21년 자 봅시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어딘가 보실래요? 올해 2021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인천입니다. 그죠? 인천이 얼마나 올랐느냐? 30.6%가 올랐답니다.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한마디로 한 5억 하던 집이 평균적으로 6억 5천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30% 올랐다는 이야기는 그죠? 맞죠? 355, 6억 5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짜리가.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는 뭐 한 7억짜리가 10억이 됐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충분히 그보다 더 작게 오른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 저가주택으로 갈수록 오름폭이 작아질 것이고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오름폭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30%가 나온 겁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은 사실 미친 상승률이라 보셔도 되거든요. 정말 미친 상승률입니다. 그 다음이 경기도, 그 다음이 대전, 부산 나온다 그죠? 부산도 17.18%가 올라서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로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북 16.67%. 나머지 이제 지역들은 전국 평균보다 좀 낮아요. 상승률이 그죠? 서울도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인천이 너무 많이 올라서 보면 인천이 장난 아니거든요. 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인천과 경기도가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했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2021년에 전국의 아파트가 역대급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궁금하더라고. 왜 하필이면은 2021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2019년도 있고 20년도 있는데 하필이면 21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그리고 왜 인천은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구 뉴스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반기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반기엔 상승세가 둔화하는 상고하저 양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인천이 30.6% 제일 많이 올랐다. 그 원인을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몇 년 새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으로 유입된 데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 수도권 급행철도, 광역 급행철도, GTX라죠, 그죠? GTX 시리 노선 등도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인천이면은 강남까지는 제법 멀지만은 그 서울에 3대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광화문지구, 여의도지구, 강남지구 요 세 개가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데 광화문지구나 여의도지구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인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비싼 집값에서 밀려난 수요들이 보니까 인천이 싼 거야. 원래 인천은 쌌거든요. 인천이 싸니까 글로 가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인천의 집값이 급등했다. 게다가 GTX CD 노선도 발표를 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그래서 인천이 역대급으로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 경기도로 지난해보다 21.7% 상승했다. 경기도가 워낙 크잖아, 그죠? 워낙 큰데. 자, 봅시다. 그 중에서도 동두천, 오산, 양주, 안성, 시흥. 잘 모르시는 동네죠? 동두천, 저 경기도 북쪽 끝. 오산, 양주, 안성. 전부 다 완전 외곽 지역이네, 외곽 지역. 이 나와 있는 거죠. 외곽 지역이 경기 지역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들이 끝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저기 어디랄까요? 용인에서는 강남권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서울에서 이제 비싸니까 서울 집값이 용인으로 갔어. 그럼 용인에서 집값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에 살던 사람들은 또 외곽으로 또 가는 거야. 그게 퍼지다 보니까는 저 평택까지, 북쪽으로는 저 위에 동두천까지, 그래 퍼져 나갔다는 것들이죠. 그런 현상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지겨우시죠? 이런 말씀 드리면. 자, 원인은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인천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가, 그리고 경기도가 왜 급등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안 풀린 문제가 또 있죠. 전국 상승률. 이거는 뭐 지금 서울,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부산, 경남, 전북, 강원, 이 전국이 지금 이렇게 왜 하필이면 2021년도에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 반론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건전하게 토론을 해서 제 생각이 틀렸으면 제 생각 바꿀 것이고, 아니면은 숨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왜 하필이면 21년일까? 그 답을 저는 유동성에서 찾았습니다. 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죠, 그죠? 지금 코로나가 올해까지 하고 이제 거의 2년이잖아요, 그죠? 2년 동안인데, 작년도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풀었고, 그 유동성들이,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었죠.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엄청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유동성들이 생산이나 이런 생산 투자로 가지 않고 실물 자산으로 몰렸죠. 실물 자산으로 몰렸죠. 그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산으로 몰려서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게 결과가 나온 것이 2021년도다. 작년과 올해 풀린 그 많은 유동성들이 자산으로 몰렸고, 그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집값이 전국적으로 이만큼 오른 것이다. 한번 유동성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그렇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경제 성장률이 4%입니다. 4%. 아직 공식적으로 통계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전 추정치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4%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 경쟁 성장률은 제법 높은 성장률입니다. 내년을 지금 3%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올해는 4% 경쟁 성장률을 이루어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역대급 수출 금액도 지금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 외국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이 또한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개인의 유동성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시면은, 코로나 속 심각해지는 양극화, 억대 연봉자 첫 90만 명 돌파란 기사에서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어, 작년 근로소득 1만 원 신고는 1900, 약 2천만 명이 그죠? 신고를 했고, 전년보다 1.7% 늘었다. 있던데, 여기다, 그죠?
지금 총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 6천 명으로 전년 85만 2천 명보다 7.5%가 증가했답니다. 억대 연봉자면은 뭐 우리가 직장인들의 꿈이죠. 억대 연봉이. 그런데 이 억대 연봉자가 작년보다 7.5%가 증가해서 9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만큼 또 유동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니까는 직장인들 연봉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유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집값들이 그만큼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하나 더 보세요. 지금 평균 급여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세종이랍니다. 평균 급여가 세종은 4,515만원. 그 다음 서울이 4,380만원. 3위가 어딘지 울산입니다. 울산이 4,337만원. 울산이 부산보다 훨씬 잘 사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울산이 부산보다 평균 급여가 많이 높은 도시예요. 물론 뭐 부산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일단 평균 급여로 볼 때는 울산이 전국 3위입니다.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대장단지 아파트 값이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12억이다. 부산의 대장단지 뭐 삼익비치를 보셔도 좋고 지금 삼익비치가 거의 18억 다 왔던데 보니까 마린시티자이 18억 3천 이라 봤을 때 울산의 대장단지는 부산 대장단지의 3분의 2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울산이 대장이 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울산은 지금 돈이 많은 도시이고 뭐 규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 창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정리해 볼게요. 올해 이렇게 아파트 값이 전국적으로 역대급 상승을 이룬 이유는 첫 번째 유동성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했다. 작년에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죠? 그 효과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경쟁 성장률 4%에서 보이듯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돈들을 외국에서 벌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지금 억대 연봉자가 90만 명을 돌파했다. 처음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한참 하고 있죠. 그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이것도 지금 50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풀렸죠. 아직 안 풀렸는데 이건 또 내년에 유동성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아마 단초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몰리다 보니까는 실물 자산이 폭등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0.5에서 지금 0.25, 0.25 두 번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가 1%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동성을 다시 거두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도 이 저금리 시대와 유동성의 시대는 아직도 끝난 것 같지가 않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유동성이 커지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죠. 그죠? 화폐 가치는 점차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점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 잘못됐는데 실물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유동성이 증가하니까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